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토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9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도 후반부 문제도 대체로 기출에서 연계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도 48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덜 어려운데 그래도 일제감정기랑 현대사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그래도 만약에 헷갈린 거 있었으면 또 채우면서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해설 보면서 또 채워봅시다. 일단 26번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거중기. 그리고 여기 이거 하나 더 있었네요. 기기도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 인물이 만든 그런 뭔가 도르의 원리 같은 걸 다룬 좀 과학의 원리에 다룬 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정약용인 걸 알 수 있죠. 사실 정약용 나오면 딱 키워드가 국룰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중기랑 배다리예요. 배다리. 그러니까 화성을 가기 위해 만든 다리. 그래서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왜 3점일까요? 1번 북하기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이거는 박제가. 제가 항상 우물을 키워다 잘 나온다고 했죠. 우물. 우물을 그 재산에 비유한 거. 2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홍대용. 이게 초반에는 좀 책이 많아서 어려운데 계속 훈련하다 보면 또 언젠가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3번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유수원. 이거 일단 다 중상하파만 나왔네요. 일단 4번 마가를 통해서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회통을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거 제가 이전 기출에서 이 홍역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게 마가회통이라고 분명히 설명드렸고 그걸 몰랐더라도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했다는 키워드가 한 40회 때에서 두 번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연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낸 건 처음이지만 항상 강조하는 거 오답이 된 선지는 언제든지 다시 정답이 될 수 있다. 대표 사례였습니다. 5번 금속과학록에서 북한산 비가 진화 순수 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건 김정희.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만약 이 문제도 제대로 못 풀었으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소거법을 써야 됐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출이 이런 식으로 다시 응용되는구나 제발 익히실 필요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맨날 강조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서. 아무튼 2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을 물었는데 일단 회화청 또는 토청 등의 코발트 안료를 사용. 일단 이게 문제에 제시된 토기를 만들 때 사용한 일종의 재료예요. 이것도 예전 기출에서 나온 적은 있어요. 한 초급에서도 이걸 가끔 힌트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몰랐으면은 모를 수는 있어요. 이건 그렇게 자주 나왔던 문제가 아니긴 해서. 근데 조선 전기부터 생산이 되었지만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다.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 그러니까 전기에 생산됐다고 이거 분청사기 아닌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맨날 말하죠. 키워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후기에 널리 보급된 거는 청화백자예요. 그래서 낚이면 안 되고요. 아무튼 선지 분석 드리면 이거 이름은 자막으로 달아드릴 테니까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1번은 분청사기예요. 이거는 회색 또는 회흑색이면 조선 초기가 아닌가?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2번 이거 조금 어려운 거라 이건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병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고려 시대에 주로 만들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물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깨끗한 그런 정수를 담는 물병. 그러니까 이 정자가 조금 그런 의미라 생각하면 돼요. 또는 그 나중에는 좀 의미가 확장돼가지고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공양 바치는 의미로서 깨끗한 물을 바치는 그런 의미로서 승려들이 자주 사용한 물병이다 아니면 공양품이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그냥 틀리게 하려고 섞은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있다 알아두시고 3번 이거는 고려청자죠. 상강청자 우나무 매병이라고 고려 후기에 만든 대표적인 고려청자. 4번 이게 정답이에요. 솔직히 이런 국보 제20 500, 258호 이런 거까지 못 외울 텐데 아무튼 청화백자는 이름 그대로 생긴 거에 청색이 들어가 있다. 그냥 그거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인종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자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참외 모양 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종을 대놓고 준 게 아니면은 이건 답이 될 수가 없고 이거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 청자를 냈다? 무조건 이거 고르세요. 인종이랑 힌트 없으면 이건 답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어디 보자. 일단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등의 반발 그리고 정주성. 음, 안 어렵네요 이건 하나도.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거 그대로 냈어요. 이거 홍경래는 아니에요. 제가 맨날 말했죠. 평안도 그러니까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에 의해 반발한 사건 홍경래는 아니에요. 이거 정말 강조 많이 했어요. 진짜. 정주성이랑 키워드도 강조했었고요. 그럼 접근해보죠. 1번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거 한 고급 회차였나? 거기서 제가 우군칙이랑 키워드 강조한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서 정답이고요. 2번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모곤란. 당시에 그런 구식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해달라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임시로 집권하긴 했지만 그 중국의 인물에 의해 가지고 다시 납치됐어요. 아무튼 3번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모곤란도 될 수 있고 갑신정변도 될 수 있고 넓게 보면은 그 동학 논미운동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일본군도 같이 왔는데 넓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가능합니다. 아무튼 4번 사건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임술논문이 본기죠.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때 만든 게 바로 삼정 이정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삼정 이정청. 5번 패전개혁안 실천을 위해 직강석 설치를 요구하였다. 역시 동학농민운동. 농민들만의 그런 자치기구인 거죠. 그 패전개혁안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29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물었는데 이 유형은 별로 안 어렵네요. 이것도. 왜냐면 그 제가 항상 이거 강조했죠. 병제. 일단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척화비. 이거 알면은 이 문제 10초면 풀어요. 뭔지만 알면. 어디 보자. 서양 오랑캐가 광성진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제시된 사건과 관련된 전투 지역 그리고 어제연 끝났네요. 신미양요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병인 양요랑 신미 양요가 전투랑 관련된 대표적인 그 키워드인데 만약에 병인 양요를 내려면은 뭐 정독잔성이라던가 아니면 인물로서는 뭐 한성근 아니면 양현수 이런 걸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신미 양요 내면은 광어신 이렇게 외워요. 광어신. 그래서 광어신 아니면 신미 양요인 거 아니까 이 순서대로 봐서 여기 있네요. 오페스 돌 사건 이후에 신미 양요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사건 연도 치면 1871년인데 솔직히 이거는 그 병인 양요랑 신미 양요 때 어떤 인물, 장소 이런 거 있는지만 알면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걸 먹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30번 문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이 갑오개혁을 주도했다는 거랑 수신사로 파견됐다는 건데 이거는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연도도 봐야 돼요. 80년, 94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중요한 게 80년 대면 2차 수신사예요. 2차. 그러니까 76년 때는 1차 김기수고 이때쯤이면 한 2차에서 3차쯤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무튼 그리고 94년 이때면은 1차 가보개혁이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 1895년이고 94년은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래서 이런 힌트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가보개혁서 이 인물의 내각이 만들어졌죠. 이쯤에 감 오시나요? 이거는 김홍집이에요. 그러니까 김홍집 내각이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다. 이것도 제가 한 44회 때쯤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기출 해설은 좀 41회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시는 걸 권장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이 순서대로 연계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걸 언급해가지고 조선 책략을 가져왔다.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책략과 김홍집 내각 이거를 내려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키워드를 간접적으로 주긴 했지만 안 냈던 키워드는 아니죠. 엄연히. 1번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을 국내에 들어왔다. 그대로 정답 나왔네요. 1번이에요. 이거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더 말 안 드릴게요. 2번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되었다. 이거는 박정양이죠. 유길준 아니에요. 박정양이에요.
이상하게 박정희 형내면 맨날 6.1준을 섞어가지고 난이도를 이상하게 높이고 있어요. 아무튼 3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임병찬 1912년부터 1916년까지. 4번 영국인 배들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건 양기탁. 5번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명을 소개하였다. 유길준. 유길준도 조만간 한번 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간접적으로 주는구나. 그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문제. 사건의 결과를 물어봤는데 일단 개화당이 나왔고요. 개혁 정강의 일부가 언급되는데 일단 개화라는 말이 언급되면 크게 급진개혁파랑 온건개혁파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뭔가 온건개혁파는 이런 정강 안 만들었어요. 그런 사건이 딱히 없고요. 굳이 얘기한다면은 솔직히 뭐 온건개혁파 넓게 보면 갑오개혁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정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거 내용을 좀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모군한테 납치됐잖아요. 그래서 1882년 이후에 이제 좀 빨리 좀 데려와라. 좀 그런 얼마 안 된 시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청해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한다. 일단 여기서 잡아야 되는 게 일단 급진개혁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급진개혁파는 친청파가 아니라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시의 그 친일파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아무튼 2번 여기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 일단 이 키워드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사료에 이해할 때 가장 잘 나오는 키워드고 무엇보다 이걸 어떻게 보면 신분제 철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조금 그런 신분제 차이를 완화시키는 정도라서 완벽한 신분제 철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13번 같은 키워드를 보면은 그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던가 정치의 방식이라던가 그 조세를 개혁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한능검 수준에 너무 많은 그런 정강 내용을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거 주장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혁신정강 14조거든요. 여기 정강 써있으니까 혁신정강 14조인데 이거를 주장한 그 사건은 갑신정변이죠. 설명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솔직히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한능검에서 이런 각 뭐 패정개혁안이라든지 뭐 헌의육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혁신정강 14조라던가 그 조항의 내용을 선지에서 언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로도 낼 수 있어가지고 각 그런 뭔가 개혁이라던가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이 뭘 요구했는지 이해하는 게 꽤 중요해요. 아무튼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맞아요.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게 공사간 신축비를 대줬죠. 추가적으로 이것도 외워두세요.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은 그 청나라랑 일본이 체결한 건데 서로 조선에게 군대를 파병 시 사전에 알릴 것을 규정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신식구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말도 안 되죠. 이거는 1884년인데 이거는 한 1881년쯤이라 시기적으로 이전이에요. 3번 부산의 두 곳의 항구가 개영되었다. 이거는 이게 아니라 강화도 조약이죠. 당시 부산, 원산, 인천 이 항구를 개항한 게 핵심이에요. 시기적으로도 76년이라 안 맞고요. 4번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되었다. 일단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이 사건과 연관도 없고 이건 81년쯤이에요. 안 됩니다. 5번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이건 관련이 안 되죠. 게다가 이것도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인데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이 사건의 결과니까 이 사건과 이 키워드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2번 가마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닌데 여기 근현대 역사 현장을 물어봤으니까 살펴보죠. 일단 이모군란 때 구시 군인들의 습격이 있었다. 일단은 이모군란은 82년인데 이거는 90년대에 서졌어요. 그래서 게다가 딱 참고하면 이건 창덕궁이에요. 그 창덕궁 도나무
그러니까 돈화문인데 어쨌든 문제 제시된 장소랑 연결이 안 돼서 틀리고요. 2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뭐가 나왔냐? 이 손탁 호텔이란 거는 그냥 그 외국인이 만든 그런 근대식 호텔이고 여기서는 이거죠. 라. 제 덕수궁 서초동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나왔다. 47회쯤에 강조했습니다. 다 은색의 치악산 등의 신극이 공연되었다. 이거는 원각사. 여기 문제 없어가지고 제가 써놓을게요 따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래는 이렇게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별로 안 섞어놨더라고 이번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다 집어넣고 라.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이것도 저번에 기출 해설 때 얘기했지만 경복궁 건천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이 환구단이라는 키워드가 좀 문화유산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환구단 키워드가 솔직히 말하면 초급에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초급에서는 환구단이란 키워드를 진짜 못해도 5에서 한 번은 냈거든요. 그러니까 환구단 내고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이 거행된 곳이 어디예요? 이걸 정말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만 보면 원래 초급편 수준에서 좋아하는 키워드인데 이게 아무리 키마편에서는 잘 안 나와가지고 뭐 손탁코트 이게 뭐야? 나 중명도 속도 좀 모르는데 이렇게 낚이신 분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각 회차마다 좀 좋아하는 키워드가 다르니까 만약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런 식으로 채우면 됩니다. 뭐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무튼 정답은 5번입니다. 이 황구단이라는 게 그 황제의 재단이에요. 그 오다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3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이거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일단 고부군수 조병갑 그리고 또 있나? 전주성에 들어가서 전라감사는 도망갔고 이건 되겠다. 일단은 조병갑이라는 거는 이 문제 제시된 인물과 관련된 동학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키워드죠. 그러니까 당시 조병갑의 학적으로 그럼 뭐야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했는데 그 안핵사로 이용태가 파견됐더니만 또 개판 쳐가지고 황토연, 황용천, 전두성까지 그런 동학 농민 운동을 주도한 이 인물은 정봉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정봉준이라는 인물이 헷갈려도 이거 동학 농민 운동 아닌가? 그런 식으로 찍었어도 문제는 풀 수 있었거든요. 봐보실래요? 1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송이라던가 유인석이 될 수 있어요. 약간 좀 이런 건 소위 유생들이 많이 일으킨 거라 이런 좀 평민층의 인물과는 관련이 없고요. 2번 우금치에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 싸웠다. 맞아요. 이 동학 농민 운동과도 연결되는 키워드고 이 사건에서 패배해서 당시 정봉준이 체포됐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동학의 제2대 교주로 교조신원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최시영. 원래 최재형을 많이 냈는데 최재형이 아니라 최재우 죄송합니다. 그 최재우를 많이 냈는데 아무튼 이런 인물도 나중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4번 병동성로 앞에서 이완영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이재명. 5번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인영.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동학 농민 운동하면 사실 전봉준 정도 외에는 낼 인물이 없어요. 아무튼 4번이 아니라 34번 다음 대화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은 여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압력으로 일본이 청해 라오뚱 반도를 반환했다. 그리고 러시아 이용하여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창도를 찾는다. 이거 그거예요. 삼국 간섭. 이거 제가 47회째 설명드렸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이거 좀 적어드릴게요. 일단 뭐냐면은 그 청나라랑 일본이랑 맞짱을 떴어요. 청일 전쟁에서 이때 일본이 이겨가지고 그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맺었거든요. 이게 핵심이 그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그런 뭔가 간섭이라던가 뭐 영향력을 아예 넌 사라져라. 넌 그냥 간섭하지 마. 나만 간섭할 거야. 그걸 규정하고 땅도 뺏었는데 당시 일본이 너무 커지는 것을 그렇게 우려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삼국 간섭을 일으켜서
야, 니네가 거기까지 먹는 건 좀 너무했잖아. 아무리 싸웠어도 야 빨리 반환해. 뭐 그렇게까지 뜯냐.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친러파가 만들었어요. 친러파. 이 친러파가 만들어져가지고 당시 명성황후가 이야 러시아 오빠 이렇게 멋있었어? 완전 패기 넘치고 짱짱맨이네. 그래서 러시아를 좋아하는 그 친러파가 형성되려니까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이제 좀 청나라를 몰아 했더니 친러파가 세워져 안 돼 하면서 을미사변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이거 설명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흐름을 잡고 있어야 왜 이 문제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분석해보죠. 1번 조총산민 수륙 무역 상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이모군란이랑 관련된 청나라랑 맺은 조약이라 이전이에요. 이거는 한 1895는 가야 돼요. 2번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정답이 되냐면 이 을미사변 이후에 너무 작다. 잠깐만요. 을미 개혁을 시행했거든요. 제가 을미개혁은 제가 말했잖아요. 서양의 그런 근대 문물을 전달해줄게. 그런 식으로 암기해서 건양, 태양역 잘 나온다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삼국 간섭 이후에 그런 친러파가 형성되려니까 을미사변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을미개혁이 일어났으므로 상황 이후에 사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행정기구를 6조에서 8하문으로 개편하였다. 이건 2차 가보. 이건 적어드릴게요. 이모곤란. 혹시라도 이거 원하는 사람 있을 테니까. 4번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1차 가보.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안 맞고요. 5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이거는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인데 이건 85년. 이거 정도 나오려면 95년은 돼야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흐름 나중에 아까 어디 섰지? 이런 문제처럼 나중에 또 순서 문제라던가 연도형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필기해 놓고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잘 나와요, 되게. 자, 그럼 이어서 35번 문제. 밑줄 그은 협회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았던 게 일단 이 보부상을 동원해서 해산을 하고 만민공동회를 탄압했다. 일단은 여기서 이 보부상이 나온 걸 보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단체를 해산하기 위해 만든 그런 활용한 단체인 황국협회를 의도한 것 같고요. 일단 이 만민공동회는 당시 이런 종로에서 그런 평민층 계층들을 모아서 뭔가 연설도 하고 뭔가 계몽을 하기 위한 그런 공동 회의장 그런 걸 연 거거든요. 독립협회예요. 이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키워드다. 선지 분석하면서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모를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 그럼 다른 독립협회 문제보다도 키워드도 정말 쉬운 편이었어요. 이런 문제를 먹고 들어가야 점수가 확보되죠. 1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건 신민해. 또 한번 강조하죠. 대성학교는 안창호,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 이제 다 외웠으려나? 2번 고종 강제퇴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대한자강회. 이건 좀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런 단체도 나중에 오랜만에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한자강회랑 안 맞고요. 3번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보안회. 이게 약간 애국개몽운동 단체로는 신민회가 1등인데 이런 대한자강회나 보안회도 한 번쯤은 또 나올 것 같아요.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이게 바로 그 문제에 제시된 단체가 건야, 헌이, 육조죠. 넓게 보면 이거를 받아들인 인물이 그 박정양이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 5번 일본의 진 빛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국채보상 기성회. 일단 이 단체는 1898년에 해산됐는데 이건 1907년이랑 안 맞아요. 시기도.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아니 4번입니다. 36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유형. 솔직히 유형이 원래는 옛날 그러니까 서울대 한국사 필수 시절에 수능에서 좋아하는 무형인데 이 한능검에서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유형은 제가 연도 한기를 그렇게 엄청 까탈스럽게 강조하진 않는데 이건 연도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아
한성 전기회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운행하는 전차. 그러니까 전차가 개통됐다. 처음 나온 건 경인선이에요. 경인선. 이건 연도 외우세요. 제가 이거 가끔 강조하는데 철도잖아요. 전차. 그러니까 전차니까 1899년 은하철도 999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전차 은하철도 999 이건 외우세요. 이거는 연도로 잘 나와요. 제가 딴 거 몰라도 이건 연도 외워야 된다 생각해요. 아무튼 1번 방문국이 세워졌다. 이거는 83년. 일단 이후니까 그냥 빨리빨리 풀게요. 2번 경부선이 완공되었다. 이거 1905년이라 정답은 2번이고요. 이거 바로 할게요. 이거 그냥 칠할 것도 없겠다. 그래서 기기창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83년. 환성 주보가 발행되었다. 86년. 그리고 유경공원이 설립됐다. 이거 86년이라 정답은 2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유형은 연도를 그냥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팁을 드리기 위해서 85년이 아니구나. 그 조금이라도 팁을 드리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강조하면은 철도는 크게 경인선 이후에 그러니까 인, 부 이거냐? 그러니까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인데 차례대로 99, 1905, 1906년인데 그러니까 약간 서울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그냥 지금 좁아가지고 그냥 대충 지도가 있다면은 경인선은 대충 이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철도가 정확하게 전차이지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부터 개편하고 나중에는 위쪽으로 개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까운 곳을 먼저 개편하고 조금 더 힘든 곳들을 나중에 개편했다. 좀 그런 식으로 기억해두는 게 좋긴 해요. 그림이 너무 허접하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가까운 곳 먼저 개편하고 먼 곳을 나중에 더 고쳤다. 그런 식으로 암기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은영은 솔직히 연도 그냥 외우는 게 나아요. 만약 못 풀겠으면 그냥 버리세요. 뭐 이거 버린다고 뭐 1금 못 따진 않은데 그렇다 나중에 이거 불안해서 나올까 말까 그냥 불안하시면 외우세요. 근데 이거 제 전략집에 연도 암기법 다 있으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37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구본 신청은 원칙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옛 것을 좀 보존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리고 상공학교, 양전사업, 관무개혁이네요. 또 구본 신참이랑 양전사업이란 키워드는 제가 대한제국 시기의 키워드로 강조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양전사업이 진짜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이것도 1번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건 1차 가보. 이때 그 노비제도 폐지되었죠. 공식적으로 홍보험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 안 맞고요. 3번 공사논비법을 협파하였다. 똑같아요. 이것도 1차 가보. 방금 말한 게 또 나오네요. 4번 전국을 8도를 23도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 그러니까 좀 여기다 적어줄게요. 1차, 2차, 1차, 2차. 이거 선지만 제대로 구별해서도 풀 수 있네요. 5번 황제직 속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맞아요. 황제직 속에 그럼 군대거든요. 정답 5번이에요. 이 문제는 1차랑 2차랑 과무개혁 키워드만 잘 알았으면 그만 풀었네요. 그런데 이런 선지도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초반에 이거 안 잡아두면 나중에 가서 꼬입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38번. 이 문제도 원래 이 인물이 잘 나오던 인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 기억에 고급 18회 연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 자체는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장 잘 연계해서 응용한 그런 기출 끌어치기 문제가 제가 보기엔 고급 18회에 있거든요. 이거 제가 옆에다가 편집하면서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연해주,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일단 활동한 인물이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으며 성명회랑 권업회를 조직했다. 이상설이에요. 일단은 그 제가 헤이그 특사 할 때 3명 말하잖아요. 항상 이준, 이위종, 이상설인데 일단 이준 선생님은 그 헤이그 특사 실패해가지고 거기서 자결했고 이위종 선생님은 그 뒤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잘 안 내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잘 안 나왔어요. 아무튼 근데 이상석 선생님은 그 연해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연해주면은 이 권업회랑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대한광복군 정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살펴보죠. 1번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하였다.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재밌는 게 인물 문제이긴 한데 연해주잖아요. 연결되죠. 그래서 인물을 좀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껴쳐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인물 모르겠다. 지역을 연계해서라도 푸세요.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한 7, 80%까지는 정답을 찍을 수 있어요. 아무튼 2번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 이건 안중근 선생님이죠. 그래서 하얼빈도 중국인데 이거 연해주랑 연결이 안 돼서 못 풀고요. 3번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약하였다. 일단 이거는 김원복 선생님인데, 일단 의열단이란 거는 만주에서 조직됐고 활동 키워드도 대부분 국내이고 기껏해야 김기석 선생님이 그 일본이지만 일단 연해주에서 활동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4번 숙마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이근영. 근데 이것도 멕시코 지역이에요. 일단 지역이 연결 안 되죠. 5번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시 선생님. 근데 이 박은시 선생님도 기껏해야 국내라던가 아니면 그 상하이에 동지사라는 걸 만들어서 몇 개 보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이상적이란 걸 알고서 푸는 게 베스트지만 모르겠다. 일단 중국, 뭐 만주라던가 국내, 멕시코, 뭐 또 국내라던가 상하이 이런 식으로 인물 유형은 그 인물이 어디서 주로 활동을 했지? 그리고 영향력을 미쳤지? 그걸 아시는 것도 풀이에 도움이 되시니까 이런 식의 접근법도 있다.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문제. 이 문제도 솔직히 그런 기존의 고급보다는 중급 경향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고급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지를 보고서 그게 어떤 거지를 여러분들 유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줬다는 거는 그만큼 쉽게 줬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일단 덕원부의 관민이 힘을 합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로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덕원부라는 거는 함경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경도 지역이랑 관련된 건데, 그 함경도의 그런 부사였던 그 정현석이란 인물도 가끔 나와요. 이거는 이것까지 힌트를 안 줬는데 이 인물도 같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교육기관과 관련된 인물로서 이 교육기관은 원산학사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런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좀 공립학교,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 막 국립대, 공립대, 그리고 사립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한 사립대예요, 사립대. 그리고 최초의 근대학교라고 했잖아요. 이거랑 제일 잘 나오는 게 유경고원인데, 유경고원은 제가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유경고원은 여기 6이 있으니까 86년인데 원산학사가 여기 산 따가지고 83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게 더 훨씬 이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까다롭진 않았어요. 덕원부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원산학사거든요. 나머지 좀 분석드리면, 일단 이 동문학이란 거는 외국어 교육기관이에요. 이것도 1883년인데 좀 더 종합적인 건 이걸 많이 했고, 이 명동학교라는 거는 그 북간도 지역에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만든 거예요. 김야견. 북간도 지역. 그리고 이 서전서숙이란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상설, 이동영 선생님 같은 인물들이 한 거고, 참고로 이것도 북간도 지역이고, 그리고 이 배제학당이란 거는 아펜젤러. 이번엔 인물 힌트로 안 줘가지고 조금 낯설 수는 있었지만, 근데 힌트가 그렇게 낯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몰랐으면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40번.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순종의 인산일. 쉽다. 60만 등 운동이죠. 제가 맨날 말했죠. 고종의 인산일 3.1운동, 순종의 인산일 60만세 운동. 바로 나와죠. 이건 제대로 따라왔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런 요구 사항인데, 이게 가끔씩 이런 걸 좀 외우는 게 좋아요. 그 여기서 이 보통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교육 용어는 조선어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교육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아닌가? 그러니까 학생들이면 좀 교육 같은 거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힌트까지 모두 보고서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아니구나, 이런 거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 결정적인 힌트기도 했고요. 1번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단은 이거는 국제보상운동이죠. 제가 국제보상운동이 대구고 그 뭐야 물산장려 운동이 평양이라고 했죠. 아무튼 아니고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3.1운동. 맞고요. 3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이것도 솔직히 좀 낮게 될 수 있는데 정답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끼리 그 연합해가지고 신간회를 만들 필요성을 느낀 거죠. 물론 그 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던가 정우의 선언 이런 걸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진영이 주로 주도한 건 맞지만 일부 약간 학생들처럼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학생 출신의 인물들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이들 주도인 건 맞으나 민족주의 진영도 있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도 3.1운동. 그래서 안 맞고, 헷갈렸으면 이걸 헷갈렸을 것 같아요.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거는 광주 학생. 그래서 이거 보고 헷갈릴 수 있었지만 순종이 인사님이 너무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막말로 출제자한테 이렇게 멱살을 잡고도 야 이거는 네가 이렇게 냈으니까 이게 제일 명확한 근거잖아. 그런 걸 짚으셔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1번 가 지역에 전개된 민족운동을 물었는데 이 문제도 재밌어요. 이 허은지사 독립유공자 서훈이라는데 이런 키워드가 솔직히 모르셔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인물인 건 맞는데 이게 왜 강조했냐면 이게 한능검이란 거는 최근 역사적 이슈란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일자 기준으로 한 달 전쯤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누구냐면 그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 지역의 손부예요, 손부. 그래서 이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삼원보, 그리고 설어군정서, 서간도죠. 제가 맨날 말했죠. 이 서간도의 그 신흥 무관학교 선생님 이씨 영재, 이동영, 이회용, 이상용 선생님. 이게 뭐야 그 신흥 무관학교랑도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라 그거 기억했으면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1번 해도신문을 발간하여 국권 회복에 힘썼다. 이거는 연해주. 2번 신흥 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한 거기 때문에 정답 2번이고요. 3번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거는 미주죠. 이게 진짜 헷갈릴 수 있는 키워드인데 대한국민의회가 연해주고 대한인 국민회가 미주예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4번 대두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군사훈련을 하였다. 똑같이 미주고요.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일본. 참고로 저 대두선 국민군단은 그 박용만이랑 관련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약간 시험 문제를 찍고 싶으면 이런 한능검은 최근 역사적 이슈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런 거 나왔으면 혹시 해풍사님 다음 회차 이런 거 나올 수 있을까요?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런 거 주면 예상 문제 짤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걸 알아셔야 돼요. 최근 역사적 이슈를 좋아한다. 아무튼 42번 밑줄은 투쟁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이거구나. 암태도 농민들이 소작률 징수하는 지주 문제철에 맞서 그 1년간 투쟁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뭐냐면 암태도가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암태도 소작쟁이에요. 그러니까 20년대는 약간 노동쟁이 같은 게 많았거든요. 야 일제가 좀 뭔가 그런 안 좋은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연도를 강조했는데 항상 23년부터 24년이라고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1년간의 투쟁이라고 했으니까 24년부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연도 문제구나. 그러면 연도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회사령은 10년 되고요. 농광회사는 4년, 토지조사 사업도 10년, 그리고 이건 27년, 그리고 환경도면 89년, 1800.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밖에 안 돼요. 제가 좀 빨리 설명 드린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빨리 설명하냐면 일단 봐봐요. 일단 이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연도를 모르더라도 20년대 키워드예요. 20년대. 그러니까 저같이 연도를 알면 사실 이렇게 5초 만에 풀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20년대는 이거 다 짚고 들어가요. 봐봐요. 일단 여기서 이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봐봐요. 1번이랑 3번은 10년대. 그리고 여기서 2번이랑 5번은 일제감정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일단 난 20년대인 건 알겠어. 이것까지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20년대인 건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10년대, 20년대, 30년대 후반 이후 이 정도라도 기억해두세요. 아무튼 이 1번이랑 3번은 10년대고 2번이랑 5번은 아직 일제감정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진짜 정확하게 풀고 싶으면 이렇게 연도 귀신이 되면 돼요.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렇게라도 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 연도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단계라도 해두면 문제 풀이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으니까 이런 방법 참고해 두세요. 근데 아까 어디 나왔지? 근데 이런 문제는 연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엔간에서는 이후 문제를 많이 내니까 가장 연도 뒤에 있는 것만 배우세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밑줄 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었는데, 어, 되게 안타까운 것이지. 고 김학순 할머니.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여기서는 국가 총동원법. 인적 밀적 자원을 수탈. 끝났네요. 30년대 후반이에요. 일단 위안부 역사만큼은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이고 안타까운 역사죠. 지금 피해 받으시는 할머니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도 간접적으로 뵌 적이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이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아무튼간 죄송합니다. 돌아와서 일단 이 국가총동원법이 38년이고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시기는 전쟁, 세뇌, 노역 이 키워드가 항상 강조했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는데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벌써 끝났네요. 이거 1번이에요. 그 태형이라는 거는 공포랑 연결된 키워드죠. 저는 전쟁, 세뇌, 노역인데 이거는 공포랑 연결되는 10년대 키워드라? 아무튼 정답 안 되고요. 정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교사. 맞아요. 이게 세뇌죠. 그러니까 그 일본식 신사에 강제로 참배를 해서 뭔가 충성심을 강조한다. 세뇌죠. 맞고요. 3번 한국시민서사를 암송하는 어린이.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일제에 충성하는 그런 세뇌심을 강조했죠. 말 되고요. 4번 학도병 출정 권고를 연설하는 친일파 인사. 맞아요. 이거는 전쟁이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전쟁에 끌고 왔다. 전쟁이랑 연결됩니다. 5번 공출한 녹그릇 수저 등을 정리하는 면사무소 관리. 맞아요. 이 녹그릇 수저 등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만들려고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그냥 외우지 말고 전쟁, 세뇌, 노역 이런 맥락에서 연결하면 좀 더 외우기 쉽거든요. 각 시기에 어떤 키워드를 잘 내는지 그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4번. 와우, 드디어 나왔다. 가장 이번 기출에 어려웠던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미리 얘기할 건데 이거랑 굳이 꼽는다면 47번까지가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세 문제거든요. 일단은 이건 미리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대동단계 선언이에요. 대동단계 선언. 일단 이 문제도 미리 말씀드리면 기출에서 억진 않았어요. 제가 이거는 몇 회인지 제가 기억 안 나서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일단 아무튼간 기출에서 나왔던 적은 있는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917년이라서 이게 사실 공무원 한국사에서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 연도를 그럼 모르면 못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왜 이거 굳이 낸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대동단계 선언이란 거는 뭐냐면은 여기 신규식, 신채호, 조서왕 등 그 14명의 인물들이 발표한 그런 선언문인데, 이 선언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일단 대동단결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끼리 대동단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할 거니? 우리 어떤 식으로 이제 독립을 제대로 해야 될까? 그런 거를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들끼리 의견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딱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직적인 거예요. 조직.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잘하려면 한 명씩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단결해가지고 뭔가 단체를 만들던지 아니면 운동을 하던지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걸 통해 가지고 그때 정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런 모체가 됐어요. 모체.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표적인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의 운영이라던가 아니면 기구의
구성 원리 남았어요. 구성 원리. 그러니까 이런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이 단체를 만들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뭐 기구 같은 건 어떻게 구성하고 뭐 그러니까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대동단결 선언문을 만든 이후에 이런 그런 그 당시 얘기했던 그런 단체의 활동의 틀을 잡아가지고 1919년에 이게 만들어질 때 이걸 활용한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그런 뭔가 틀을 잡아놓은 선언문이 이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초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틀릴만한 만점 방지용 문제인 건 맞지만 왜 굳이 출제자가 이걸 여기 앞에 냈을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45번. 다음 인물의 활동을 물었는데 일단 사진을 외웠다면 이거 갖다 풀 수도 있고 일단 한국광복군 창설의 주역 그리고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했고 한국광복군 총사령에 영입했다. 일단은 그 독립당 산하의 그 군대가 한국독립군이잖아요. 그리고 광복군에서 활동한 이 인물은 지청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이라고 써 있었지만 거기서 군이라고만 바꾸면 이해하기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도 하도 공적이 많으니까 여러 그런 단체에서 그런 사령관을 맡았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에서 활동하고 이 인물이 갑자기 꽥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건 나석주. 2번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이거는 박상진. 3번 쌍성보 대전자랑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것만 연결해 주면 되죠. 근데 이게 가끔 수험생들이 좀 그래요. 이게 을사조약과 을사늑약도 같은 건가요? 진짜 이런 것도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한국 독립군을 줬다면 이걸 연결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독립당을 주니까 독립군은 아닌데 독립당?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건가?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키워드가 뭐 국자감, 주자감처럼 아예 이런 거 다른 게 아니면 이런 한 끗 차이 정도는 좀 눈치밥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할 텐데 그만큼 좀 세부적인 공부를 해두면 이게 좀 보여요. 아무튼 4번 대한국민의군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홍범도. 대한 독립군과 관련된 거죠. 대한 독립군. 5번 민중의 지적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였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 의열당과 관련된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일단 이 문제는 재미있었던 게 그 46번의 경우에는 그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앞에 문제들 경우에는 가장 뒤에 있는 거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있었던 사실이 아니니까 가장 앞에 있는 걸 고르면 돼요.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걸 고르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사료를 분석드리면 일단 여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한 정부만 있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던가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은 권리와 세력과 실제가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사료는 처음 나온 사료예요. 맥락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만약 가장 이전에 있는 거 골랐으면 풀 수 있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미군정 나왔잖아요. 일단 이거 현대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는 일단 광복 이후예요.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미군정이 세워졌는데 그럼 광복 직후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그 여운용 선생님이라던가 안재홍 선생님 같은 인물들이 야 이제 광복했으니까 우리말 나라 만들어보자 딱 그러면서 이때 이 단체를 만들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뒤에 해산을 했는데 이 미군정은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준이 그 설립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직후의 사료가 이 사료거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맥락적으로는 한 1945년
10월인데 뭐 이렇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일단 광복 직후이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을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은 시점이구나. 이것만 이해도 풀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1번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건 1940년대 초반이에요. 뭐 정확하게 중반이라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부터 답이 안 되는 게 이거는 광복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슬슬 나라가 독립을 할 것 같으니까 광복을 하기 직전에 그런 뭔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단체로서 그 광복 직전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좌합작 출연식이 발표되었다. 맞죠? 이거는 이거 이후에 뭐 모스크바 정상회의 뭐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정읍 발언 직후에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으로서 이상 없고요. 3번 유엔 항국 임시위원단이 설치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이 좌우학습위원회가 실패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실패하니까 유엔에 문제를 이관한 거죠. 맞고요. 4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랑 이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공사 설립되었다. 이것도 거의 일단 이거는 그 재헌국회랑 관련된 키워드고 이건 한 46년쯤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 광복 직후랑 연결되는 키워드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정확하게 연도 이해하는 것보다 광복 직후가 아닌 게 뭘까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광복 직전,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시기랑 연결된 키워드는 1번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키워드 연도를 집중하는 것보다 사료를 맥락 파악해서 어느 시기쯤을 냈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어렵긴 했어요. 아마 이 키워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좀 접근법을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설명 이해 안 되면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7번 문제. 이 문제까지만 끝나면은 나머지는 다 안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박정희 정부 시기는 60년대랑 70년대를 나눠서 낸 문제들이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향이 최근에 좀 안 나오다가 부활했어요. 박정희 정부가 경제 업적이 정말 많다 보니까 60년대 키워드냐 70년대 키워드냐 이것까지 분석해서 어렵게 낸 기출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한동안 안 내다가 오랜만에 부활시킨 사례거든요. 일단 뭐냐면 여기 국군 장교가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상권을 장악하고 그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출범되었다. 일단 이거 61년이에요. 왜냐면 이 국군 장교는 그 당시 박정희를 말하는 거예요. 박정희.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당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하는 그런 통치 기구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1년이 그 가히 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되고 그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발족되었다. 이거 72년이에요. 이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려면은 그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에 남북 조절위원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통일 주체 국민회의로서 그런 뭐 통일 문제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결할지 그런 거 논의했다고 하지만 이게 72년이라 그럼 61년부터 72년까지의 역사를 보면 되는데 일단 기억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일단은 이거는 7차 개헌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건 6차 개헌이라 시기적으로 69년이라 이상 없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헷갈렸으면 이 두 개 중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1번 찍거나 3번 찍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냐면 2번 니은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거는 일단 78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일단 70년대 후반이라서 너무 뒤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디귿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각서가 체결되었다. 이게 한 64에서 65년쯤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아무튼 60년대 중반이라 시기적으로 이상 없어서 정답이고요. 리얼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90년대는 가야죠. 김영삼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라 아예 이건 이상한데 제가 보기엔 니은이랑 디귿 때문에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것도 헷갈렸을 수도 있고 정답은 그래서 2번인데 이 문제가 좀 시사하는 바가 그래서 오랜만 연도를 좀 까탈스럽게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 60년대, 70년대도 나눠서 박정희 정부는 출제할 수 있다. 그런 시사점을 남기는 문제로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연도를 제대로 외웠다면은 대충 이거 60년대 키워드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자, 그럼 이어서 48번.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를 물었는데 이 문제는 일단 기출 연계예요. 이거 한 40회
6회 때쯤 나왔거든요. 이 대통령 선거 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다. 이건 헌법 조항을 외우는 게 좋은데 일단 이건 8차 개헌이에요. 일단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이 대통령 선거 인단이란 거는 이 문제 제시된 정부랑 관련된 기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선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좀 찝어놓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선거 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가지고 간선제로서 그 직선제로 그 선거하면 자기가 못 이길까봐 이런 간선제로서 이게 개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8차 개헌을 한 시기는 전두환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사지만 헌법별 조항을 명확하게 모르면은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이게 8차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제 블로그에 각 개헌마다 핵심 키워드 다 다뤄왔으니까 만약 모르겠다. 제 블로그 참고하세요. 다 써놨어요. 아무튼 1번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 나오면 무조건 박정희 정부예요. 2번 국민교육 헌장이 공포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 3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번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맞아요. 이게 제가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인 3S 정책, 성, 뭐 스포츠, 스크린, 그러니까 모텔, 뭐 아니면 프로 축구, 야구, 그리고 뭐 영화 산업 같은 게 이때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헌법 조항이 어려우면 그냥 관련 문제 좀 보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찝어놓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아 이게 이 정부 시기쯤에 이런 개헌을 했구나. 여러분들 이거 직접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알려드려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만 보고서 아 이쯤이구나 파악하는 훈련 기출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49번 다음 기사에서 보도된 민주화 운동의 결과를 물었는데 일단 민주헌법 쟁취라고 얘기했고 여기 있다. 4.13 후원 조치는 무효이다. 이거 나왔으면 딱 하나죠. 6월 민주항쟁. 제가 이것도 설명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이 하일삼 호원 조치가 이전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4.13 호원 조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헌법을 좀 지킨다는 명분하에서 이 당시 국민들은 뒷선제를 원했는데 나 뒷선제 안 하고 지금 헌법 지킬 거니까 반발하지 마.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한 민주화 운동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상 호원 조치란 키워드를 아시는 게 중요했어요. 1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거의 8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전이랑 안 맞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좀 이제 권력을 먹으려고 한 80년대쯤에 그러니까 80년 거의 처음 그때쯤 만든 걸 생각하면 돼요. 2번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왔다.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시기가 79년 진짜 극말에서 80년 극초 그쯤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79 극말 80년 극초쯤의 시기.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5년 단위의 대통령 뒷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맞아요. 이 6월 민주항쟁 내면은 뒷선제 개헌 정말 국룰 키워드예요. 진짜 6월 민주항쟁 뒷선제 개헌 6월 민주항쟁 뒷선제 개헌 꼭 외우시고요. 4번 허정을 수반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 허정 과도 내각이라고도 하죠. 아무튼 5번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데 56년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은 그 3번이고 4.13 호원 조치, 6월 민주항쟁, 기선제 개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만큼 6월 민주항쟁은 이런 키워드 잘 내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49의 마지막 해설인 50번 문제 밑줄근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 어디 보자. 일단 여기 노사정위원회라는 키워드가 있고 금모으기 운동 김대중 정부네요. 일단 노사정위원회도 제가 기출 분석에서 강조했던 대표적인 그런 노동 합의를 위한 그런 기구고 금모으기 운동은 이전 김영삼 정부 시기에 그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 노력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 찾으면 되는데 일단 1번 금강산 관광 산업을 시작하였다. 맞아요. 참고로 김대중은 정부는 해로, 노무현 정부가 육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해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정답 맞아요.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건 노태우 정부. 3번 제1차 남북 정치자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 5번 남북 간 이상가족 선봉을 처음 실현하였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9회 해설도 마쳤습니다. 그래도 아까 설명한 44번이랑 46번이랑 47번 빼고는 그렇게 까탈스러운 문제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심화회차 넘으면서 이 회차가 가장 그 심하다운 무난한 회차를 느꼈기 때문에 가장 평균적인 난이도가 전 이 정도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회차를 기점으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좀 채우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심화회차의 가장 용암 난이 들어갈 수 있는 50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